현재 32주차가 됐는데 약간 복싱 선수가 내 안에 있는 느낌? 약간 뭔가 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2차 쇼크였던 것 같아요. Y존에 통증이 있거든요. 뼈가 시리고 애린 느낌이에요. 그냥 겨드랑이 전체적으로 약간 횃빛으로 변한다. 임신 전이랑 비교했을 때 15kg가 증가를 했어요. 저는 팔에 여기에도 셀룰라이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내 평소의 위장을 믿으면 안 돼요. 임신 기간 때는. 안녕 피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오랜만에 임신하고 처음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긴 영상도 그렇고 쇼츠 영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재 시점이 무려 출산 2달 전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 또 몸의 변화 업데이트를 하고자 처음으로 알게 된 몸의 변화들을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막간의 현황을 좀 공유를 드리면 사실 출산 2달도 안 나왔고요. 출산이라는 게 진짜 예정일에 딱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한 달 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32주 차거든요. 근데 32주 때 조산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아가지고 늘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 현황 공유 같은 거는 인스타그램에 더 자주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는 자주 얘기를 했는데 쪽쪽이의 성별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10가지는 정말 제 몸의 변화 10가지여서 다른 분들한테 다 똑같이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비교적 좀 둔한 편인 것 같거든요. 몸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현재 8개월 때까지 평상시 양의 일을 하는 거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큰 불편함은 없는 편이라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Y존 통증. 제가 한 25주랑 27주 그 사이부터 느꼈던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Y존에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통증이 어떤 느낌이냐면 시리고 애린 느낌이에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밑 빠지는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느껴보니까 밑이 빠지는 느낌?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뼈가 시리고 애린 느낌이에요. 아기가 크기 전까지는 이걸 아예 못 느꼈는데 이제 아기 머리도 커지고 무게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래쪽으로 하중이 되다 보니까 골반? 치골? Y존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묵직하면서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이제 Y존을 좀 유연하게 해주면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32주 차인 현재까지도 그냥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느꼈을 때는 꽤 많이 불편하다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적응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때 좀 불편하냐면 이제 신발 신을 때 우리가 운동화 같은 거 신을 때 이렇게 신발에 발을 넣으려고 막 이렇게 끼워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나 이런 골반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뭔가 뼈가 너무 애려요. 제가 느꼈을 땐 뭔가 으스러질 것 같은 느낌? 저는 생각보다 좀 통증에 관대한 편인데 제가 임신 기간 중에 유일하게 이건 진짜 아픈 통증이다, 불편한 통증이다 라고 느낀 건 Y존 통증, 치골 통증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처음 이거를 느꼈을 때 오히려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미리미리 잘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상태에서 뭔가 그 몸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진짜 좀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래가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 이후로 더 그 가벼운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못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이제 조금 빠르게 걷는 유산소나 아니면 앉아서 타는 그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임산부가 해도 괜찮다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필라테스도 빨리 등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못해도 출산 한 달 전에는 등록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체중 변화 뚜둥. 이거는 워낙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저는 임신 전이랑 비교했을 때 15kg가 증가를 했어요. 임신 전이 52kg였고 지금이 67kg거든요. 근데 비탐지들이 이제 화면으로 보시다 보니까 얼굴은 제가 한 2kg 정도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몸이랑 특히 허벅지, 엉덩이 쪽이 진짜 많이 커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팔 쪽도 많이 커져가지고 확실히 몸이 많이 무거워지고 둔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셀룰라이트가 저는 팔에 여기에도 셀룰라이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쪽에 이제 살이 붙다 보니까 셀룰라이트가 그냥 팔도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허벅지랑 엉덩이 조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볼 때마다 이거 정말로 출산 후에 다시 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진짜 출산만 하면은 조금 더 강도 있는 운동들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현재는 또 나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강도 높은 운동을 좀 못하는 게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출산 후에 제가 이제 실천을 하게 된다면 감량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변화들 비탐지들한테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32주 차 때부터 모유가 나올 수 있다?
이건 너무 최근 일이어가지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는 임신한 거랑 또 다르게 2차 쇼크였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냥 이게 샤워하고 나왔는데 약간 뭔가 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지? 모유인가? 이러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모유는 아니고 임신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유처럼 그렇게 밀키한 그런 컬러가 아니고 약간 노란빛을 띠는 물 같은 액체예요. 근데 저는 이게 출산 전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봤어요. 출산 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글은 봤는데 이게 뭔가 내 몸에서 안 나오던 곳에서 뭐가 나오니까 제가 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수유 패드를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준비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유즙이 나온 날에는 그 수유 패드를 이제 속옷에다가 부착해 놓고 잤거든요. 다행히 뭐 아직 양이 엄청 많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긴 했는데 혹여나 저처럼 이런 게 대비가 없으셨던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쿠팡에서 수유 패드 검색하면 막 가격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도 이번에 구매했던 거 여기다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때 조금 꿀팁이 있다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지고 이렇게 짜고 하면은 자궁 수축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모르고 있다가 진짜 배가 좀 땅땅해지고 잘 안 풀려가지고 좀 놀랬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유즙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속 만지거나 하지 마시고 나온 것만 이제 겉에 살짝만 닦아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신선과 배꼽 주변의 색소 침착이 많이 짙어진다. 제가 이전에 쇼츠에서 배에 그 임신선이 짙어진다라고는 설명을 했었는데 그 임신선이 짙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그 두께감이 두꺼워지는 느낌이고요. 이건 제가 이전에 쇼츠 올렸을 때도 가볍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게 만약에 배꼽이잖아요? 배꼽이야? 그러면 임신선이 원래는 이 정도로 짙었다면 지금은 깨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대칭도 안 맞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배꼽, 그 다음에 이게 위쪽 임신선, 이게 아래쪽 임신선 이런 식으로 좀 두께감이 짙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배가 팽창이 되는 거다 보니까 배꼽이 너무 신기하게 펼쳐지거든요. 배꼽 구멍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배꼽 자체도 좀 컬러가 짙잖아요. 근데 걔네를 주변으로 해서 색소가 더 진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꼽 주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색소가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임신선도 진해지고 배꼽도 진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의 중앙에 그 색소가 좀 진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겨드랑이가 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진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는 주름뿐만 아니라 그냥 겨드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횃빛으로 변한다. 그냥 정말 그레이 색깔, 정말 회 색깔. 검정도 아니고 진짜 저는 회 색깔인 것 같아요. 좀 컬러가 전체적으로 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바디 로션 제품인데 글루타치온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들어간 제품을 다른 분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임산부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한번 써보려고요. 진짜 이거 비포 애프터 효과 나오면 제가 바로 소개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이라도 과식하면 무조건 체한다. 이게 한 25주 차가 넘어가게 되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그 위랑 대장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막 꾸르륵 하면은 아래쪽이 좀 아프면서 꾸르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애기집이 이제 커지면서 위랑 대장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은 이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약간 아프길래 뭐지? 애기가 조금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그 배 아플 때 나는 꾸르륵 이런 소리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랑 대장이 위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아랫배가 아픈 게 아니고 이쪽이 아픈 거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위랑 대장들이 평소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압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조금만 과식하거나 진짜 양을 많이 먹으면은 100% 체하더라고요. 진짜 여기 증상에도 나와 있거든요. 위랑 심장, 폐 등을 압박해서 가슴앓이나 갈비뼈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자궁이 커지면서 가슴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7개월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는 이제 친구들이랑 평소 먹는 양대로 먹고 집에 왔는데 이게 채기가 안 빠져가지고 계속 새벽 내내 막 트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7개월 때부터는 내 그 탄탄한 위장을 믿고 평소에 먹는 양을 그대로 드시는 것보다는 좀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과식을 하더라도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화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집에 상시 구비를 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는 좀 제대로 체했었나 봐요. 그날은 제가 누워도 막 명치가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꼬박 밤을 새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밤을 잘 못 새우는 타입인데도 와 체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위가 평소에 좀 탄탄한 편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평소의 위장을 믿으면 안 돼요. 임신
임신기간 때는. 그리고 이제 번외로는 이제 변비도 워낙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임신 증상 중에. 근데 제가 초기 때 변비가 좀 세게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평소에 먹는 유산균 제품이 있어요. 그냥 종근당 그 있잖아요. 여러분 노란 색깔 주황 색깔. 제가 그거는 한 5년 먹었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계속 챙겨 먹었더니 다시 원래대로 좀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에 한 번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초기를 지내고 중반부도 무난하게 이렇게 가다가 또 이게 막달 때쯤 오니까 그 위장 문제가 생겼잖아요. 잘 체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한 번 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소화불량이나 이렇게 체하거나 하면은 이게 나오는 것도 좀 건강하지 않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이렇게 다 갔다가 이제 또 며칠 못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한동안은 또 규칙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먹는 양 주의를 하면서 소화불량 조심하고 유산균 잘 챙겨 먹으면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은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게 화장실을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리에 쥐가 진짜 잘 난다. 제가 그 쇼츠에서는 다리가 땡땡 붓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쥐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쥐가 진짜 안 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쥐가 나본 적이 한 3번 이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리가 잘 붓는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좀 오랫동안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리가 땡땡하게 부어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몰라도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에 힘을 빡 주잖아요, 한번. 그러면 쥐가 무조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났을 때는 이거 쥐를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가만히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다음날 알이 배기더라고요. 너무 불편해. 근데 이제 제가 그 주변에 꿀팁을 들은 바로는 쥐가 났을 때 바로 이렇게 펼쳐줘야 된대요. 불편하지만 바로 펼쳐주면 이게 쥐가 바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터득을 한 게 자다가 제가 쥐가 잘 나거든요. 저도 모르게 힘을 빡 주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피고 이제 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는 알이 배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 쥐가 나면 잘 풀어줘요. 근데 이제는 한 이틀에 한 번 쥐가 나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다리가 잘 부으니까 쥐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빨리 사야 되는데 그 압박 스타킹을 진짜 저도 지겨워요. 진짜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이거 하면 진짜 효과가 있대요. 혈류를 좀 위로 보내는 거다 보니까 다리 붓는 거 풀어주는 거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이전에 선물 받았던 플리오 다리 마사지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리를 안 붓게 해준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미 땡땡하고 터질 것 같은 다리를 잘 풀어주는 느낌? 그래서 이제 다리 부은 날에는 무조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배가 많이 나온다. 현재 32주차 현황으로는 제 배가 이런 상태인데요. 이제 제법 좀 만삭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평소에 저는 좀 체감을 잘 못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 배를 볼 때는 있어도 뭔가 정면으로 내 맨몸을 볼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냉장고에 비친 나의 배를 보거나 할 때는 진짜 나 만삭이구나. 나 이제 곧 애기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배 크기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딱 그냥 평범한 정도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오히려 배가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편인데 요즘은 그냥 주수에 맞게 평균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제가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초반 때부터 튼살 크림이랑 오일을 섞어가지고 좀 꾸준히 발랐거든요. 사실 매일매일은 못 발랐고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는 꾸준히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제 살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틈 부분이 하나도 없긴 해요. 물론 이것도 막달 가고 하면은 이제 갑자기 트고 그럴 수는 있어가지고 그때 돼서 또 변화가 생기면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튼살 크림만 바르진 않고 튼살 크림에다가 그 바디 오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1대1로 같이 섞어가지고 배에다가 좀 꼼꼼하게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그 크림만 바르면 약간 제형이 피부에서 겉돌다가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오일이랑 이렇게 섞어주면은 조금 더 흡수도 잘 되고 이게 피부에 좀 야들야들하게 잘 먹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사용감이나 효과면에서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제 주변에 이제 출산을 한 지인들이 알려준 꿀팁이어가지고 비탐지들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저의 경우이긴 한데 32주차, 그러니까 한 8개월 차잖아요. 근데 거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확실히 한 29주 때부터 몸이 무거워진다. 내 몸 무겁다라고 슬슬 느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2주차가 되니까 현재는 어떤 느낌이냐면 신호가 바뀌려고 할 때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그냥 이렇게 손잡이 잡고 조금 여유 있게 올라갈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몸이 확실히 무거워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가슴도 한 컵 이상 커지고 그 유륜 컬러도 짙어지고 영역도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했는데 의외로 저는 그 상태에서 지금 변화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때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 가슴도 어느 정도 커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유륜의 모양이나 약간 그런 짙은 컬러나 이런 것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저는 좀 멈춘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막달 때쯤 아니면 모유 수유를 할 때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거의 한 3-4달째 비슷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별개로 제가 32주 때부터는 움직임을 많이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생각보다 32주차 때 조산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공통점이 직전에 많이 걸어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막 블로그 같은데 글 봐도 그렇고 제 그 지인분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직전에 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걷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많았거나 했을 때 이제 애가 빨리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부터는 조심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하는 그 유산소 운동도 이제는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더라도 뭐 필라테스나 아니면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리해서 걷거나 평소에 안 하던 그런 활동량을 해내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랑 비슷한 주스이신 분들이 있으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면의 질이 정말 떨어짐. 저는 여러분 원래 진짜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임신하고 그 초기 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한 2-3번 정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유 없이 2시에 갑자기 깨고 막 몇 시간 동안 잠이 안 오고 이랬어서 잠을 못 자서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임신 초기 때가 조금 더 강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증상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중기 때는 비교적 잘 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달간 계속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악몽을 진짜 하루에 한 3개, 4개는 막 이상하게 연달아서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적인 그런 정말 출산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도 있고 호르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악몽을 꾸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막 잘 때도 긴장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7, 8시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숙면을 하지 못한 느낌. 이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더욱 이건 수면의 질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껴가지고 자기 전에 핸드폰 진짜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어깨랑 승모근이랑 막 이런 데가 진짜 잘 뭉치는 편이라 자기 전에 폼롤러로 여기 꼭 스트레칭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때 안구 건조도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 수면 안대 있죠 여러분. 그 스팀 베이스 그런 제품들 눈 뜨끈해지면서 촉촉해지는 그 안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착용하고 자는 편이에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줘야지 예전에 느꼈던 그런 좀 숙면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진짜 수면의 질을 높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다음날 일어나면 너무 그 불쾌한 느낌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괜찮긴 한데 초기에 갑자기 막 잠이 깨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낮에 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었어요. 저는 오히려 초기에 그 몸의 피로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운동이나 그런 활동량? 이게 진짜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잠을 잘 자고 싶어가지고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고 낮에 움직이고 했더니 확실히 그 새벽에 갑자기 깨는 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동입니다. 태동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특히 임신한 다음에는 태동 빨리 느끼고 싶다 막 기대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태동을 빨리 느낀 편이라 16주차 때부터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귀여운 개구리가 내 배 안에서 좀 폴짝폴짝 뛰는 느낌이었다면 이게 한 25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잉어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슬슬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 32주차가 됐는데 이제는 약간 복싱 선수가 내 안에 있는 느낌? 32주 전에는 이 애기 태동으로 인해서 아프다라는 걸 저는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세다. 좀 강해졌다. 애기가 컸나 보다 이 정도는 느꼈어도 아프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32주부터는 요즘에 조금 살짝 오금이 저려요. 어떤 자세로 있었는데 애기 태동이 좀 세게 오면 진짜 좀 아픈 느낌이 슬슬 느껴지고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애기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들 막 억소리 나게 아프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전혀 귀여운 느낌은 아니다. 약간 복싱 선수가 내 배 안에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건 좀 별개 얘기긴 한데
근데 제가 한 26주, 27주 차 때 정기 검진을 갔을 때 이제 아기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좀 아래쪽에 속한 편? 그 얘기를 듣고 나 진짜 먹는 거부터 다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한식만 엄청 먹고 육식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진짜 막 2주 만에 330g 이렇게 팍팍 크더라고요. 그때 정말 한식의 위대함을 느끼고 정말 고기나 계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커지게 해주는구나 이런 걸 좀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한식을 막 이렇게 골고루 잘 먹으니까 화장실도 잘 가더라고요. 유산균 안 먹어도. 그래서 아기 체중은 진짜 그 평균에서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비탐지들 그럼 이렇게 임신하고 처음 알게 된 10가지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전에 제가 자궁근종 얘기했었잖아요. 좀 크기가 큰 편이다. 그거 지금도 크기가 작지 않거든요. 계속 커져가지고 6.7인가? 아무튼 7cm 가까이 돼요.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위치가 나쁘지 않대요. 이 입구 쪽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 옆쪽이어가지고 자연분만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연분만을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저는 유도분만보다는 정말 그 신호가 왔을 때 가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막 갑자기 새벽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응급 상황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어가지고 좀 고민되긴 해요. 유도분만을 하면 아무래도 아기가 나오려고 하기 그 전에 그 촉진제를 맞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주사를 맞았는데도 아기가 이게 나올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아기가 위로 올라가서 유도분만을 실패해서 제왕절개 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게 참 많다라고 주변에서도 듣고 블로그에서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당검사는 제가 처음에 했었을 때 재검이 떠가지고 재검사까지 했는데 다행히 또 재검사에서는 안전한 그 수치로 나와가지고 뭔가 그 이후에 이렇게 조치를 하거나 그런 건 없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가 평상시에 먹는 그 음식의 당이 높은 편이라 임당 검사할 때 먹는 그 시약 있잖아요. 포도당 100% 그거를 먹었을 때보다 이게 조금 더 당 수치가 높게 튀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 진짜 마시는 타입의 과당 음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 군것질은 줄이려고 하는데 그건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요렇게로 이제 저의 현황까지 좀 나눠봤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쇼츠 올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긴 영상 올렸을 때도 그렇고 증상들을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 사람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내가 너무 힘든 부분들을 좀 강조했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느낀 이 몸의 변화랑 별개로 현재의 그 감정들도 가볍게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선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그 몸의 변화 10가지나 뭐 증상들을 막론하고 지금 현재 그 8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진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느낀 이 증상에 2배의 증상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정말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가 주는 그 감동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언니가 이 10가지 증상을 겪다니 너무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보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구나, 임신을 하면 이런 몸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는 용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게 영상에서는 말한 적이 없는데 정말 제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임신을 고민하고 있다면 난 진짜 추천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저는 좀 감동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부끄러우니까 이 정도로 오늘은 또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찍고 다음 몸의 변화 영상은 찍을 일이 없겠죠? 2달 뒤에 출산이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잘 낳고 올게요.